때문에 이걸로 재능 기부하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강의를 해드리겠는데 강의 내용이 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년 동안 43권의 책을 쓰면서 수없이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맛배기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앙콜이 두르면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6시부터 7시인가요? 전국 해장단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강의를 기획하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만사 형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 스피치는 스피치만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스피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또 보도만 보고 또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학원은 분산동 갤러리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고요. 점심이든 저녁 한 끼는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나는 길에 들리시면 기꺼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재능 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면 기업체에서는 기백만 원의 강의를 주는데 모두 함께는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그냥 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응원의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사 형통하라 제목 좋죠? 네, 만사 형통할 수 있다면 세상을 좀 더 여유 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시대 트렌드, 이 시대의 트렌드 세 가지를 꼽자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비즈니스 카드를 명함을 넣을 수 있는 명함집을 3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사랑의 기술 연애를 살아라.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켜주세요. 네네. 왜냐하면 제 얼굴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 강의한 내용은 이게 한 3시간짜리 될 건데요.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인덕 회장님, 네, 우리 김지삼 교수님 덕에 오늘 다시 한번 준비한 거거든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알고 가야죠. 어떤 트렌드일까요? 마이크가 빠져버렸어요. 이 무선 마이크를 제가 구매를 3번째 하는 건데 이건 좀 고가입니다. 저는 강의 어디 나가면 이렇게 전부 녹화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잘 되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트렌드. 책을 소개하다 말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왜 43권의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고온식으로 해서 달력을 한 40권, 50권 가졌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가졌습니다. 탁상용 달력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중간에 그냥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맞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가져주진 않았지만 네, 이 시대의 방향,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3가지입니다.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두 함께의 멤버들이 다 저도 젊은 층에 속하더라고요. 젊어 보이시죠? 젊어 보이죠, 여러분? 네. 고령화 시대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제가 한번 화를 내요. 우리 나이가 많아요? 나이 많은 나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연세가 조금 있긴 하지만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나태주 시인을 좋아하거든요. 공주의 풀립 문학관을 가지고 계세요. 공주시에서 건물을 져줘가지고 거기서 기부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80세예요. 그런데 연 280회 강의를 합니다. 네, 세금을 4천만 원 낸대요. 그러면 강의료를 얼마를 버는 걸까요? 4억에서 5억을 버시는 분이잖아요. 80세 연세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80세 안 되셨잖아요. 김영석 교수 103세. 네.
그런데도 방송 활동하면서 저술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실까요? 아직 내 나이는 청춘이야. 시작. 아직 내 나이는 청춘이야. 네. 나는 정말 화를 내, 대화하다가. 우리 나이에 이제 뭐 하겠어? 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제가 이번에 학원 이전했습니다. 을지대학부에 해가지고 옮겼거든요. 아담하게 옮겼습니다. 네. 이제 청춘입니다. 이제 정말 멋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꽃을 더 활짝 피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장 좋은 나이에 모두 함께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40년까지 산답니다. 지금 20대들이 보험을 들려고 보험 설계를 하면요, 140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신 분들은 최소한 100세는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0, 50년 더 사실 거잖아요. 끊임없이 경제활동하시고, 끊임없이 사회봉사활동하시고. 근데 두 가지 부류는 나눠요. 한 가지 부류는, 정년하고 나면, 이제 나 몰라. 이제 나만 살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하고 모임을 다 끊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저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정년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어떤 나의 능력, 역량을 가지고 재능 기부하겠어 하고 봉사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봉사를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직업이 열리고요. 또 돈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년하시고 나서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다 보면 8억까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80억이 되고 800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장수시대에 우리는 아직 청춘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화나게 하는 거는 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을 화를 냅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가끔 이제 택시를 타게 되잖아요. 그럼 다 고령입니다. 선생님, 실례하지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 부끄러워요.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나이 먹는 게 부끄러운지요?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70 고령이신데도 그 운전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나홀로, 혼밥, 혼술, 혼족, 혼자 여행하고, 혼자 등산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2024년부터의 계획이 뭐냐면, 혼자 여행해보자. 그룹을 만들어서 여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든데요. 혼자 여행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 수요 강좌가 있는데 수요일날 축풍령 역장이 오세요. 이우식님이라고. 그분은 한 달에 2번 제주 가는 거예요. 저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에 도착하면 일단 당일날은 어디서 주무시냐면요. 찜질방에서 주무신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하고 이제 배낭 짊어지고 둘레길을 걷는 거예요. 올레길, 제주 올레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있다가 올라오면 돈도 적게 들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행은 저도 꿈꿔보고 있습니다. 나홀로 시대에 혼여행을 한번 기획해 보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혹시 동행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2명, 3명이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저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에 도착해서 찜질방에서 자고 올레길 걸으면서 또 앞에 보이면 맛있는 맛집에서 음식 먹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모텔에 가서 자고 여행 가는데 꼭 호텔 예약하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최인철 교수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인철 교수는 여행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행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네, 좋아하는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걷고, 맛있는 거 먹고, 느끼고, 모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행에 갔다 오면 한 6개월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여행에 갔다 오면 스토리가 남잖아요. 추억이 남잖아요. 그 추억을 상상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나홀로 여행을 떠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나홀로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뭘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홀로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트워킹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좋은 협동조합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팬데믹이 돼버렸습니다. 면대면에서 비대면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룹으로 만나던 이런 문화에서 소그룹으로 만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택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뭐 되나 안 되나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룹으로 만났어요. 근데 요즘은 필요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시대. 선택적 만남이 필요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선택을 받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공통점.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 맞춰보시죠. 박 회장님, 박정남. 네? 발걸음이 느려진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좀 느립니다. 네. 이인덕 회장님. 김상 교수님. 내 눈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네? 여유가 없어집니다. 네. 세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다 정답이긴 하지만 제가 여행 네, 좋습니다. 네,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통점. 내 눈에 한번 거슬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안 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세져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해불양수. 아시죠? 바닷물은 물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넓은 남자, 이거 어떤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해불양수입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그 고집이 세진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가 굳어져 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유연화시켜 줘야 됩니다. 유연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 훈련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잘 삐쳐요. 여러분 잘 삐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저도 잘 삐치는 편이에요. 요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가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가고 있군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말이 많아져요. 참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는 닫고 지갑 자크는 열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식사비 내는 거를 제가 미루지 않아요. 제가 오늘 유정원 우리 라이온스 회장님 여기 오시겠다고 해서 같이 동행했는데 막 지갑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지갑 열기 전에 제가 빨리 가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 대신 저녁은 아마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나이 들면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지향하셔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I'm okay, you are okay. 시작. 나도 옳지만 당신 말도 옳아. 당신도 옳아. 오늘 만사 형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게 인정하라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사랑을 한다.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비스카드 넣으시는 감사합니다. 케이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어디 갔더니요, 옷을 벗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도 벗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도 벗을 수 있습니다. 네. 남자는 목숨을 바쳐요. 남자를 움직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역시 당신이에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에 인색하거든요. 네. 일단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될 수 있고 뭔가를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합시다. 삐치지 마세요. 제가 생일이 음력으로 1월 3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일백기를 잘 못 찾아 먹었어요. 왜냐하면 부정 연휴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일주일이 제 생일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 1월 3일부터 신정이 2월 2일이에요. 약 일주일간이 제 생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3번 내지 많게는 5번 정도 생일 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일을 알려요. 빈수로 오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내 생일인데 빈수로 오면 안 되지. 그렇다고 비싼 거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화분 하나, 10,000원. 아니면 손수건 한 장. 아니면 케이크 하나. 이렇게 받아요. 받고 반드시 저는 보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삐치지 마시고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삐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알려라. 시작. 삐치지 마시고 대접해달라고 하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알리세요. 네. 그리고 삐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돈은요. 돈 버는 방법을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쓰니까 돈이 벌리더라고요. 안 쓰면 돈이 안 붙어요. 쓰면 돈이 붙어요. 돈은 돈을 부른다. 시작. 쓰고 보자. 시작. 유정원님 저녁에 얼마나 쓰나 보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네, 뭐 책도 있고요, 달력도 있고요, 비스카드 케이스도 있습니다. 박 회장님. 네. 남자들은 마누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드릴까요? 책, 달력, 비스카드 케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관리회장님이신데. 네네. 다음에 드릴게요. 네,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누라가 무섭죠. 마누라가 무섭죠. 네. 무서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소외감. 동의하십니까? 외로움.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외로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달래십니까? 가장 극복하기 힘들고 참기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네. 마누라도 외롭고, 빈곤도 외롭고, 나이 드는 것도 힘들고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베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에 상영됐던 영화인데 이 친구가 불시착을 한 거예요, 무인도에. 그래서 어떻게 버텼나요,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뭐 배를 만들었나요? 뭐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그 짐꾸러미에서 찾아보니까 바람 빠진 배구봉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다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볼륨감을 끼워가지고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거기다 뭘 그렸을까요? 얼굴을 그렸어요. 얼굴을. 그리고 그 얼굴 인형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마다 얘기한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은 무서움은 외로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강의하고 책을 써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스피치는 위대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치유력,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열려라 하니까 세상이 열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윤 회장님, 정치의 달인 윤 회장님,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한마음을 달성했을 때. 네. 목적을 달성했을 때.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고요? 돈을 벌었을 때예요? 아니면 설교를 잘했을 때예요? 아니면 신도들이 네? 이인덕 회장님 박수 보내주시죠. 뇌는 극히 원시적이라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을 때, 그때도 행복해요. 그렇지만 뇌는 가장 행복할 때는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때, 뭔가 맛있는 거 먹을 때입니다. 네, 비즈니스 카드 좀 더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여러분, 언제 행복한가? 네, 누구와 소통할 때, 누가 나를 알아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실은 저를 만나서 제 강의를 들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겠고요. 네.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인통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신통은 뭘까요? 하늘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거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신통, 하늘과 교신할 수 있다. 이건 대박인 거예요. 기도발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통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경지에 오르을 때가 신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술 박사로서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서 신통의 경지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신통하니까 인통하는 거예요. 신통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내가 숲속에 숨어 있어도 찾아옵니다. 신통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인통하게 됩니다. 인통하면 물통이 뭔가요?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세옹지마이긴 하지만, 네, 황후백일홍이긴 하지만 한번 가져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money죠, money. 돈이 있으면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 해결되진 않지만 일부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억이 80억이 되고 800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억 4천억 있는데 1억 4천만 개 있는데요. 그게 100배로 뛰면 꽤 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모두에게 뭐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인통. 아까 행복은 누군가 소통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과 여행하고 있다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과 뭔가 일을 함께 도모하고 있다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행복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이 없습니다. 박수라도 많이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많이 들었죠? 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 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몸도 소통되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가 호흡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네, 꼬리뼈가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딱 하시고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가슴을 열고 턱을 당기고
입술꼬리 살짝 올리시고요. 네. 다이아몬드를 하신 다음에, 네. 이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시고 내립니다. 그럼 여기 하단전, 아랫배에 오게 되거든요. 이 손을 천천히 고르고 길게 눌러주면서 날쉬움, 호흡을 내뱉어 보겠습니다. 둘. 하나 하면 코와 입을 상에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이게 하단전 호흡이거든요. 배꼽이 중단전이고요. 이 중지가 하단전이고요. 여기를 아랫배라고 하는데 아랫배를 누르면서 호흡하는 거를 하단전 호흡. 가슴 밑에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을 사용하면서 하는 호흡을 흉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흉식호흡을 해요. 이거 심호흡인데 심호흡도 흉식호흡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흉식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과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 아랫배로 하는 호흡을 하단전 호흡. 둘. 숨 들이마시고 둘. 그래서 하단전 공명두성 발성법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하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통 즉 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통 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은데 몸의 혀를 빵 뚫어 드릴 것입니다. 네. 자, 둘 하면 내품고 하나 하면 숨 들이마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사지를 틀어 막습니다. 손가락 힘 주시고 발가락도 오므려서 딱 틀어 막으세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내품어 보시죠. 자, 한번 숨을 다시 들어 마시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멈추고 아랫배에다 혁뒤가 끊어지도록 힘을 주시죠.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사지를 틀어막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시고 하나, 둘, 셋. 딱 3번 했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해가지고 이마에서 땀이 납니다. 이거 3번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3번 하는데 1분이 안 걸려요. 근데 이걸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몸에 막힌 열이 뚜뚜뚜뚜뚜뚜 하고 다 빵 뚫립니다. 통즉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혈색이 좋고요. 피부가 나이에 비해서 10년 젊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를 49까지 보던데요. 감사합니다. 유정원님은 비웃네요, 나를. 5, 6년 잔납인데 제가 어디 가면 49으로 그냥 행세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10시에서 11시, 2시에서 3시, 잠자기 전에 한 9시쯤 총 6번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한 세트에 3번 6세트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막힌 혈이 뚜두두두 다 뚫려서 네, 혈기 왕성해지고 혈액이 좋아지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안해 드립니다. 6번 못 하더라도 3번 할 수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한번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입니다. 동의보험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기통 한번 한 거예요. 호흡법으로 기통했어요. 기통하면 소통이 되고 신통방통, 신통방통. 정말 어쩌면 그렇게 기적과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과 통할 수 있고 운수대통. 사람과 통할 수 있다면 운수대통이요 만사형 통할 수 있어서 물질적인 게 다 해결이 된다. 자, 제가 동과 여자의 공통점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냐고요? 아닙니다. 과학적 퀴즈입니다. 동과 여자의 공통점. 앉아서 말씀하시죠. 첫째, 3가지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와우. 박수.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저는 사랑은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사랑은 한 사람한테 집중할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게 더 보기 좋더라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거리 지나가면 다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하셔서 책을 한 권 못 드리겠습니다. 네.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동과 여자는 많을수록 좋다. 여기 계신 분들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좋아하는 남자는 거. 좋아하는 거. 또 뭐가 좋아요? 돈도 좋고 여자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선생님, 달력을 드릴까요? 비즈니스 카드 케이스를 드릴까요? 책을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다 줘요? 그냥 저를 가지시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준비한 건요. 네, 이겁니다. 공통점, 쫓아가면 도망간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면 취해 보여요. 그리고 돈이 도망가요.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돈은 돈을 좋아해요. 네. 아까 얘기했죠. 돈은 쓰면 돈이 생겨요. 돈이 붙어요. 네. 그래서 이 절약하고 안 쓰는 게 다가 아니라 돈은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쓸 돈이 없잖아요 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을겠지만 쓰세요. 닭이 먼저냐 겨양이 먼저냐 쓰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멋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자는 저처럼 멋있어야 네, 따라붙어요. 네네. 저 가지세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쫓아가면 도망간다. 돈은 돈을 좋아한다. 멋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이 붙도록 멋있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맹공칭익공 시작. 외우세요. 맹공칭익공. 매력적인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 매력 가꾸기. 저 실은요, 여러분, 제가 좀 젊게 보이잖아요. 최소한 5살은 젊게 보이고 많게는 10살 정도 젊게 보이는데 제가 가꾸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뵈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박 회장님은 저 아실 텐데요.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 한 달에 2번 합니다. 염색. 제가 39살 때부터 흰머리 청년이었어요. 흰머리로 다녔거든요. 사람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뀌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흰머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염색합니다. 흰머리가 이만큼 나와도 염색합니다.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걸 흙으로 메꿨거든요. 근데 땅이 근사해졌어요. 땅도 가꾸니까 멋있어지고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뭐든지 가꾸기 나름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외모도 가꾸기 나름이다. 시작. 오늘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가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네, 눈썹도 이렇게 문신도 하시고요. 연색도 하시고요. 레이저로 점인선 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젊게 보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참 이상하게 비꼬고 뭔가 반대적인 의견을 내놓고 그러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다 엉치마 동질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으면 사람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통점을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질문. 칭찬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 목도리 하시니까요. 정말 젊어 보이시고 여름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던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고 멋져 보일 수 있나요? 이거 칭찬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내주실게요. 정말 염색하셔서 그런가요? 네, 그때는 좀 새치가 보였는데 네, 훌륭하십니다. 칭찬, 그 다음에 리액션. 맞아요. 그렇군요. 리액션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리액션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무뎌져요. 반응이 무뎌져요. 반응이 없어요. 무표정, 무반응. 그러면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네. 그냥 칭찬해 주세요. 장점을 살려서. 입술꼴로 올리니까 더 예뻐 보이시고, 더 많은 여자들이 따라 볼 것 같고, 다다익선 되실 것 같습니다. 김상 교수님 조각가이시면서, 박사는 저는 1개인데, 여기 이분은 2개예요. 다다익선. 뭐든지 많은 게 좋대요. 참, 네.
감사합니다. 칭찬은 아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칭찬 중에 최고 멋있는 칭찬은 인터로뱅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인터로뱅. 시작.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부호.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감탄사. 와, 아름다워요. 와, 멋져요. 내가 친정에 왔어야 됐는데 이 사람 지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인터로뱅이 나온다고요. 와, 정말 웅장해요. 정말 신비로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을 쓰면 쓸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인터로뱅. 사람을 보고 최고 칭찬하는 방법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박정남 회장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품위가 있으시고 품격이 높으시고 놀라워요. 그러면 좋아하죠. 박수 한번 했어요. 박 회장님한테도. 네, 이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칭찬하시고 질문하시고 리액션, 반응을 보이시고 놀라워하시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따라붙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뭐다? 퓨즈. 사람은 뭐다? 재산이다. 박수 한번 더 해주시죠. 사랑은 재산이다.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다. 기쁨의 원천이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배반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덩쳐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야. 사람을 경계해야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때론 그래요. 근데 그건 일부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을 통해서 기쁨을 키울 수 있고,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사람이다.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시작. 사랑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어떻게 당신이 누군데 사람을 평가해요? 잡초라고, 인디언 말에는 잡초란 말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필요한 말이라고, 불필요한 풀이라고 해서 잡초라고 했는데, 신이 그 잡초를 만들 때에는 잡초라고 만든 게 아니라 다 평등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정말 바꿀 수 없는, 반품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폄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전 측은지심,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셨겠지만 코로나19 때 저도 굉장한 경제적 타격과 부담감이 확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강의가 안 들어오고 학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일 없을까 해가지고 코인에 투자했어요. 네. 하여튼 여러 군데 투자했어요. 총 그때 투자했던 금액이 많진 않아요. 1억 5천만 원. 미워요. 1억 5천을 날리면서 저를 그런 정보를 소개해 준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근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있어서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혼자 거기서 머리를 식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측은지심,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손을 한번 번쩍 드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명도 미워해 보신 적이 없나요? 미워한 사람이 없나요? 그랬더니 손 들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예, 있었습니다만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은. 언젠가 죽을 인간들입니다. 다 외롭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을 미워해 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시작.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인간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이런 때 박수 안 주시면 언제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살 것이라고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제가 MTV 자전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영덕 달맞이 공원에서 내리 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 지인들 12명이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거리 이격이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영덕에서 포항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머리 다쳐가지고 기절을 잠깐 했었거든요. 헬멧이 막 뻐개지고 막 그래가지고 잠깐 기절을 했었는데 이제 머리 다친 줄 알고 포항 성모병원까지 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만 부러졌어요. 얼굴에 다친 찰과상도 없고요. 정신도 말짱하고요.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그때 조금만 더 각도가 달랐더라면 아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살아서 건강하게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적이로구나. 그리고 또 제가 덕유상 좋아하거든요. 덕유상 아시죠? 네. 곤드라 타고 설정봉까지 올라가면 설정봉에서 한 20분 정도 걸으면 항적봉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가면 여름엔 여름대로 시원하고 겨울은 눈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설산을 걸을 수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데가 덕유산이거든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갑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다리도 다쳤네요. 이쪽. 불편해요. 그런데 휠체어 타지 않고 목발 짚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기적이다. 순간순간이 일상이 감사하고 기적이로구나. 정말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요. 감사해요. 말씀 나눠보실까요? 시작. 옆에 분하고 손잡고 좀 나눠보시라니까요. 싸우셨어요? 네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자, 익숙해지기, 시작. 익숙해지기, 시작.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그래요. 자주 만나면 정드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정든다. 시작. 그리고 공동의 목표 만들기. 이게 뭐냐면 돈이 붙는 방법,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화법이 있고요. 긍정화법. 그 다음에 공감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맥스 화법이 있고요. 박수 받는 스피치 방법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얼굴 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 맞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제초 사용 방법이라든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애티튜드로 사람 앞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거든요. 이 어린 왕자가 주는 3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